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감사원이 발표한 원전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내용입니다. 오늘 많은 신문이 일면 톱 기사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비슷합니다. 어정쩡, 절반, 이런 표현들이 등등 들어가고 있습니다. 1년 끌던 월성 1호기 감사 절충식 반쪽 결론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절충을 했다. 뭔가 절충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의견 차이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접점을 찾아서 내놓은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감사원 경제성 불합리하게 평가했다. 그런데 이 조기 폐쇄한 것의 타당성은 감사에서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들여다볼 게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나온 거죠. 산업부는 일단 경제성 불합리하게 평가했다. 이런 부분에 동의 못한다. 재심 청구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부 탈원전 기조 변함없다지만 어제 감사원 결과가 나오자 경제성 부분만 지적한 거지 조기 폐쇄 부분에서는 지적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탈원전 기조 변함없다. 간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일단 중간 과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은 흠집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감사원은 정책 결정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노후 원전 지금 판단할 게 많습니다. 노후 원전 폐쇄 때마다 이 타당성을 둘러싼 갈등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경제성만 판단하고 나머지 판단 안 했거든요. 지금요. 다음 내용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 끝에 있는 이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노후 원전 그리고 건설이 중단 또는 취소된 원전이 있습니다. 노후 원전 앞으로 이게 폐쇄 여부 결정해야 될 거예요. 많습니다. 지금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여기 있고요. 고리 2호, 3호 많은데 이런 원전들 앞으로 어떤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또 논란이 될 겁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어정쩡한 내용을 내놨기 때문이죠. 자, 건설 중단 취소된 경우도 있는데 이거 역시 또 논란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내용 보겠습니다. 역시 어제 감사원 결과가 나온 뒤 반응이 있었습니다. 정치권 중심으로 반응이 있었죠. 이렇습니다. 탈원전도 친원전도 우리가 옳았답니다. 그거 봐, 우리가 맞은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탈핵단체 가동 중단 결정 정당한 거다. 이거 정당한 거 확인된 거다. 이런 반응이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이거 국민 기만쇼다.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 지적한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수사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돼서요. 여야 입장을 내놨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 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합니다.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저하라는 의견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합니다. 세계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직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원이 밝혀낸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는 조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이 자신이 임명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에 의해 그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 혼란과 사회적 갈등, 경제적 부담에 대한 대하여 국민 앞에 사죄하는 한편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 데 나서주길 바랍니다. 여야 평가 완전히 갈립니다. 그리고 이 원전과 관련된 단체들의 입장도 좀 갈리고 있습니다. 감사원 왜 이런 결정을 내놨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대목들이 많이 있고 곳곳에 보입니다. 오늘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양호 고문께서는 감사원의 결정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런 여당과 야당의 반응을 보면 자기 눈에 물대기거든요. 지금 서로 우리가 옳았답니다. 네, 지금요. 다 자기 눈에 물대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감사원에서 한쪽으로 뭐 정치적 판단을 안 했으면은 이 안에 재앙, 재난, 희망까지 다 있는 판도라 상자는 있다. 그 존재를 알린 거죠. 그러니까 판도라 상자가 있다라는 걸 알렸다. 그 내용이 예. 지금 어제 보고서에 있다. 예, 그 보고서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지나치게 저평가됐다 이런 거는 사실 뭐 다른 표현을 하면 조작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느 쪽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정책의 국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현행법에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쪽 편으로 딱 결정 내기는 어려운데 예. 향후에 어떤 식으로든지 평가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는 즉 판도라 상자 안에는 그것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그거를 열어야지 이 해결이 되니까 예. 앞으로 이제 2060년까지 이제 원전이 0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지침을 만들어라. 평가 기준에 대한 그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지금 뭐 이 3원칙이가 아닙니까? 원전 빨리 조기 폐쇄하고 새 원전 짓지 않고 지금 있는 건 관리 안전하게 하고. 근데 그것이 너무나 지금 뭐 이상형적이기 때문에 지침을 예. 만들어라.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판도라 상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열라고 자꾸만 하지 마라. 그런 뜻의 어떤 뭐 이 감사원의 입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제 감사원이 내온 감사 보고서가 15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판도라 상자가 여기 있다. 이것까지는 알려주는 것 같은데 그걸 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뭔가 향후에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런 고민을 담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는 거네요.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는 어제 감사원의 결정 어떤 이유에서 저런 결정이 나왔다고 해석하십니까? 당연한 결정이고 후세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양호 고문님께서 말씀하신 판도라의 상자를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지금 저는 애초부터 이 월성 1호기를 판단할 때 왜 경제성만 가지고 기준을 삼았는지 자체부터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예. 원전하면 왜 경제적인 이유 충분히 있죠. 그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안전성, 환경 예. 이런 문제를 따지면 사실 그 경제성을 상쇄하고도 남는 또 단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면서 그리고 일본은 지금 얼마 단기간 내로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결정을 하는 둥 마는 둥 막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 거 같기도 한데 뭐 안 한 거 같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않습니다 지금. 할 겁니다. 예. 이렇게 일본같이 안전에 민감한 나라, 그런 안전 선진국도 원전 사고가 한 번 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황에 처하는데 예.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단계에서 원전이 필요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도 선진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최양호 고문님 말씀하신 그 판도라 상자 안에는 당연히 경제성뿐만이 아니라 안전성이라는 것도 들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월성 1호기 1982년에 건설됐고 30년이 됐습니다. 설계 수명이 2012년에 지났는데 이것을 7천억 원을 들여서 수명을 10년 연장한 거예요. 예. 우리 적어도 이제는 설계 수명이 있으면 설계 수명 다 했으면 원전 폐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전성이라는 문제를 들여다볼 때는 예.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감사원의 결정이 앞으로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앞으로의 원전에 대한 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예. 그 앞으로의 원전 폐쇄 결정에 대한 지침이 이미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 원전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에 따라서 논쟁과 이견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것은 후세를 위한 합의된 사회적 합의의 결정이어야 한다. 어떤 문제들이 있다 하면 이런 것들을 보완해 가면서 합리적인 결정에 이르도록 이것은 여야의 이견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합의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원전 월성 1호기 논란이 시작이 된 거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죠. 원래는 설계된 수명이 닳지만 7천억 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10년 정도 더 쓰자. 그러면서 더 쓰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이제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 자체가 이게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한번 잘못되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원전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 이거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 이런 방침을 정한 상황에서 이게 불거진 문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 에너지를 둘러싼 어떤 생각의 차이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나온 사안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어제 감사원 감사 결과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데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어제 감사원이 밝힌 보고서 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요일 심야를 틈타 400여 개 파일을 기습 삭제했다. 산업부, 군사 작전하듯 조직적 감사 방해를 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무원들 감사 소식을 접한 뒤 이메일 클라우드 자료도 없애버렸다. 감사원은 담당 직원 징계를 요구했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거는 단순히 일탈 수준을 넘어서는데요, 지금요, 내용이. 이 내용이 어제 감사원 보고서에 조목조목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일요일 밤 나와 새벽까지 증거인멸했다. 대통령에 보고한 문건도 삭제를 했다. 내용 보겠습니다. 산업부 직원들 중요하거나 민감한 자료부터 없앴다 실토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눈에 안 띄게 일요일 밤에 주말에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업무용 폴더를 통째로 지워버렸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이제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문서가 복구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문서 내용 자체를 알아볼 수 없게 파일명을, 그러니까 파일 이름을 바꾼 뒤에 삭제했답니다. 그럼 이건 뭔가 치밀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여기 내용 보겠습니다. 감사원이 규명한 감사방해 행위 내용이 좀 소개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대통령 비서실 보고 문서 등을 누락한 겁니다. 감사원에 제출 안 했어요. 그리고 감사대책회의를 열어서 컴퓨터, 이메일, 휴대전화 모든 매체에 저장된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자료 삭제 지시가 있었답니다. 감사관 면담 전날 밤 지운 겁니다. 그리고 삭제 후 복구되어도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파일명 등 수정한 뒤 다시 저장 후 삭제. 그럼 복구되면은 이름이 바뀐 게 복구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몰라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계산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원전 월성 1호기 어떤 타당성 문제 그 논을 떠나서 이건 이 자체가 또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며칠 전입니다.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장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 진술하면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추궁하면서 야, 이 자료에 의하면 이런데 너 왜 그때 그렇게 얘기했냐 이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이 됐습니다. 김영임 교수. 글쎄요, 이거는 단순한 그냥 뭐 일탈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일 수 있겠는데요. 범죄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요. 예. 감사원에서는 징계를 요구했지만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법적 조치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야당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요. 결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서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이토록 급하게 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됐을까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기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를 보게 되면 적폐청산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고 각 부처의 적폐청산 TF, 적폐청산위원회까지 설치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해당 공무원들은 전 정부에 있었던 공무원의 잘못된 문제들로 인해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한껏 높아져 있을 텐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게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삭제하면 복구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삭제하게 되는 굉장히 치밀한 행위들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나오게 되는 건 이전에 긴급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 보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산업부와 한수원이 조직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한 것 아니냐 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단순하게 해당 공무원의 일탈로 보기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예. 이 문제는 결국 청와대부터 산업부, 한수원에 이르게 되는 전체적인 이 감사 방해와 그리고 이 원전을 둘러싸고 있는 위법한 행위의 지시는 없었는지에 대한 문제로 법적 책임 공방 2라운드가 펼쳐질 가능성들이 매우 커진 것 같습니다.
이 문건 삭제와 관련해서 감사원 보고서에는 2명의 공무원이 등장을 해요. 고위 공무원과 그 밑에 같이 있는 직원 이렇게 해서 2명이 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정도의 행동을 2명이서 알아서 했다라고 보기에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사실 정치권 중심으로 이런 반응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자, 두대진 변호사. 네. 감사원은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산업부에. 그런데 사실 이거 공무원의 행동 아닙니까?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어제 반응은 없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거? 뭐 실수하고 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뭐 공개적으로 뭐 발언할 이유가 있었는지는 뭐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일탈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예. 잘못을 했으니까 뭐 징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 뭐 조직적으로 뒷배가 있는 거 아니냐, 뭐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뭐 이렇게 삭제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 같은 거는 너무 예. 섣불리 하는 건 아닐 것 아직 같고요. 모르는 거죠. 일단 예. 요 사항만 지금 어제 밝혀낸 거니까요. 어쨌든 일탈이 있었다는 사실은 있지만 어쨌든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겠지만 뭔가 뒤에 뭔가 더 커다란 조직적인 뭐 은폐 시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섣불리 예단하는 것은 너무 정부 자체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영호 고문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셨어요? 판도라 상자 안에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네. 그 판도라 상자 안에요. 444개 파일이었는데 324개는 지금 복구가 됐고요. 120개는 지금 복구가 안 됐거든요. 예. 그 안에 있고요. 사실 저도 이제 공무원을 해봤지만 우리나라 행정은 문서 증거 위주거든요. 문서 없앤 데는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뭐 지금 어떤 커넥션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기 전에 행동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뭐 처벌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되고요. 그 안에 나왔던 내용들 우리가 한번 진짜 감사원에서는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 같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도라 상자. 그러니까 그 판도라 상자 정말 궁금합니다. 과연 거기 뭐가 들어있는지. 최재형 감사원장은 갖고 있겠죠. 열쇠를. 아무튼 저도 이 지점에서 한 말씀 꼭 예, 드리고 박수현 싶은 게 전 대변인.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뭐하러 이렇게까지 했을까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좀 궁금함이 듭니다. 사실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안 해도 사실 원전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합의는 저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공무원들의 일부 이런 일탈 행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소명을 요구를 뒤흔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뭐 이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게 야당이 이 부분 갖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 월성 예. 1호기 문제는요. 이런 결정하기 전에 2017년 5월에 예. 서울 행정법원에서 이미 그 폐쇄가 수명 연장이 안 된다라고 취소하라는 판결이 이미 난 사항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이미 예.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한 말씀을 꼭 드리면 탈원전, 탈핵 이런 말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 초기에는 이런 말을 써서 예.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념적 대결이 자꾸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대변인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통령님 이제 이 용어를 통일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말이 좀 길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전 비율이 한 26% 정도로 굉장히 타국에서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은 저 남동 해안에 집중돼 있잖아요. 예. 근데 포항 지진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한반도는 지진에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원전을 집중적으로 지어도 안전할 거다 생각했는데 포항 지진을 겪고 나서는 달라진 거예요. 만일 우리 원전이 집중돼 있는데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면 후쿠시마 같은 저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예. 우리 최영하 고문님 판도라의 상자 안에 어떤 불법, 탈법, 비리 이런 것만 그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예. 그 안에 판도라의 상자 안에는 이러한 안전성에 대한 고민이 함께 들어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원전 비율을 조금 낮추고 그 예. 낮아진 부분을 그 재생 에너지로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세계적 흐름에 함께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에 우리나라 원전이 24기였는데요. 임기를 마치는 22년에는 28기로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공약했던 신고리 5, 6호기 정말 취임하면 당선되면 바로 없애겠다, 폐쇄하겠다 했는데 예.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그걸 그대로 살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념적 대결로 보지 예. 말고 이것을 사회적 합의로 가는 단계를 우리가 밟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직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이렇게 느끼신 바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까 화면에 잠깐 봤는데요. 월성원전 1호기 진행 사항을 나타내는 좀 화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좀 다시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부터 조기 폐쇄까지를 정리했습니다. 1983년입니다.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30년짜리였어요. 쭉 진행이 되는데 30년이 흐르니까 2012년이 됐죠. 가동 중단된 겁니다. 이제 원래 계획했던 수명이 다 된 거죠. 그런데 겉은 좀 멀쩡하고 조금 손질하면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7천억 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수명을 10년 연장한 겁니다. 그래서 2015년 운행 재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조기 폐쇄. 그리고 중간에 우여곡절 과정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감사원이 들여다봤던 대목들이 이 부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폐쇄 결정하는 원전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럴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